2차 전지 섹터의 올해 투자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급망의 탈중국화, 그러니까 비중국산 배터리 광물 소재를 이제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조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모 늘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트럼프 정권 안에서의 이제 테슬라의 어떤 수혜 그걸 관련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올해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중국국 기업 지원 명단에 CATL을 포함해 6개 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CATL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차 전지 섹터에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차 전지 소식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올해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청환 영업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들 작년이나 올해나 굉장히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본다 그러면 탈중국화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탈중국화에 대한 이 공급망 수혜를 누가 또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2차 전지 섹터 2025년 투자 포인트와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의 올해 투자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급망의 탈중국화, 그러니까 비중국산 배터리 광물 소재를 이제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조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모 늘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트럼프 정권 안에서의 이제 테슬라의 어떤 수혜 그걸 관련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올해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망에 특히 이제 있어서 중국산을 좀 배제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관세를 2월 1일부터 10% 매긴다는 얘기 있었죠. 이제 10에서 20% 기본관세 매기고, 또 이제 그러니까 보편관세 이후에 이제 중국 60%까지 얘기 나왔지만은 60%보다는 적으니까 10% 정도 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네요. 예,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IRA법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배터리 업계를 사실상 이제 우리한테 장벽을 쳐준 거죠. 쳐줬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세공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추가 규제들을 미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IRA법은 세 공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 반해 나아가 관세 인상이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은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더 장벽을 치는 그런 장벽들이 더 크게 확대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회 수출까지 차지하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가 BYD 같은 경우도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우회 수출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가 아마 가장 큰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트럼프를 이제 멕시코에서 겪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약이라든가 이제 불법 이민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랬을 때는 관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은 보복도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복도 준비하는 것 같고, 캐나다라든가 이제 미국 흑연업체들이 이제 중국산 흑연에다 920% 관세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앞으로도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만큼 그렇게 되면은 특히 흑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중국산을 맞게 되면은 포스코 피체엠이 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중국산 때문에 가격이 한 4배 높아가지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또 흑연 같은 경우는 FOC 규정에서 2년 연기되면서 포스코 피체엠이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흑연 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줘야죠. 특히 응급제 흑연 같은 부분은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중국국 기업 지원 명단에 중국 지원 기업 명단에 CMC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CATL을 포함해 6개 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한 132개 기업인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 이제 CATL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인데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록에 포함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계는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또 이제 미국 회사들, 어떤 기관들, 정부랑도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이제 재무부에서도 또 이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이제 CATL과
하는 거래 이런 업체들 그런 이제 그 CMC에 들어가는 기업들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시장에서 그 CATL의 점유율이 지난해 이제 3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특히 이제 ESS 쪽에서는 거의 다 상위 10개 업체 중에 거의 9개 업체가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고 테슬라도 좀 ESS 시장에서는 거의 다 지금 중국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ESS 시장의 거의 90% 이상이 거의 다 이제 중국 업체 수입도 거의 8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막힌다 그러면은 아직은 준비가 완벽하진 않지만 26년 이제 25년 하반 연말쯤 하반 4분기 정도부터는 LG에너솔루션의 ESS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또 SDI라든가 SK온에서도 좀 진심으로 그 ESS 쪽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수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배터리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그 CES에서 2025 CES에서 파나소닉이 장기적으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배제하겠다, 완전 배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엔과 양극재 그 협약을 맺었고 또 이제 그 포스코 퓨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기 이제 파나소닉은 이제 그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캠이랑 또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센트럴 글라스는 또 그 전액을 이제 덕산테코피아에다가 OEM 방식으로 계약 6만 톤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해서 파나소닉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파나소닉은 또 테슬라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IRA법의 그 친환경 세공제 그 조항에 따르면은 올해부터는 특히 이제 핵심 광물 쪽 FOC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는 것들이 리튬, 그리고 양극화 물질, 거기에 리튬염도 좀 들어가고. 음극재는 2년 연기가 됐어요.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지난해 이제 40개 차종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지금 23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에 25개였는데 왜 23개냐? 현대차 그 세종이 빠졌어요. 그리고 닉산 그 차 지프인가 그게 한 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돼서 그래서 2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터리를 다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데 어디 아마 이게 2분기에는 세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난 거는 이게 뭐 전구체 쪽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그 리튬 쪽이 좀 어디가 승계 있나? 아니면은 그 광물 중에 하나가 뭔가 부품 쪽일 수도 있고. 그 FOC 규정에 저촉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바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바꾼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알고선 준비했었으면은 3개월 내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됐었으면은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리튬 같은 거 바꾸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양극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2분기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EV6 나이는 그대로 다 받는 거고 특히 이제 현재 전기차 공급망 자체가 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EU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엄청 높거든요. 어떤 건 100%까지도 있고 앞으로 이제 65%까지 의존도를 낮추겠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고 그 RA법 법안 외에도 지정 리스크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든 그 중국 외 지역으로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1일부터 이제 10% 관세를 부과한다 하는데 과연 거기서 끝날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네. 후속 작업이 60%를 하겠다는 것들은 공언 얘기를 했지만 그게 허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부 항목에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10% 하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26년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그 기존의 7.5에서 25%까지 관세를 부과되는데 여기 10%더 추가되고 여기 추가 관세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주로 ESS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런 관세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없는 업체들을 또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탈공급망에 관한 것들은 기존에는 그 RA법에서 FOC 규정에 의한 탈공급망이 얘기됐다면은 이제는 이제 관세 쪽에 의한 그 공급망, 탈중국화
이게 이제 EU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EU가 지난해 7월 5일에 그 대중국 잠정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고 그 10월 29일에 이제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5년간 확정적 상계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거라다 보니까 이제 기존 10% 관세에다가 7.8에서 35.3까지 해가지고 최대 5.3% 관세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12월 달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11월 달에 중국 수입차 수출이 전기차 수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42% 급감을 했고 유럽 지역에서만 수출액이 그 지난해 그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수출 물량도 23% 감소를 해서 그래서 전기차 쪽엔 관세 때문에 이제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아디도 적자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 관세면.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쪽에 판매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U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드론 공장에서 그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EU 주요국들이 여러 정보기관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을 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일이 해명해라고 했는데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잠정관세, 그 상계관세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들에 대한 그 대화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몇 달간 중단돼서 지금 언제 열릴지 몰라요. 이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동안 유럽 쪽에서의 그 덤핑으로 들어왔던 전기차들 상대로 해서 이런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기회를 잡고 움직이고 있다. 이제 올해 이제 24년, 25년 지난해 그 이제 저가 전기차 특히 지난해 올해 저가 전기차 25,000유로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대체할 건데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사실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